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평일에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밖에 모르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저처럼 결핍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남편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른 나이였지만 시댁에서는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런 부분에 이끌려 남편이 참 좋았는데, 다정하진 않지만 언제나 제 편이 돼줄 것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더 끌렸어요. 딸이 없었는데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온전히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따르도록 할게요. 민수 씨 바르고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딸처럼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가르쳐 줄 게 따로 뭐가 있어? 네가 어련히 잘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엔 다 못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살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연애 때부터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고 결혼 준비를 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정식으로 남편의 집안에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많지 않아서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님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예전에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무 다행이지. 당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친정 엄마처럼 내가 잘 모실 거야.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난 건 3대가 덕을 쌓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외로웠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8년간의 결혼 생활 후 아이도 낳았고 아빠랑 단둘이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복작복작한 시댁이 좋아 자초해서 시댁과 함께 살게 된 나날이었어요.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두 다 좋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절 따뜻이 여겨주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며 결혼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를 소개한 뒤 모든 일상은 바뀌게 되었죠. 동서를 첫 소개하는 날, 동서는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학력도 스펙도 엄청난 재원이었고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였어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제가 봐도 참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이 되려고 지금에서야 너희가 만났나 보구나. 네, 미국에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행사라고 아시죠?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나. 그래도 대단하구나. 타국까지 가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난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었어. 여기에 네 형님 될 사람이랑 아주버님이셔. 형제들끼리니까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네, 그럼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 잘 지내봐요. 종종 행사 때 많이 마주칠 텐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요. 나도 새 식구가 들어온다니 너무 기쁘고 설렜는데 예슬 씨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동서 사이도 잘 지낼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오늘은 한 잔 마셔야겠다. 너무 기쁘네. 어머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저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식구가 된 만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동서는 제 번호를 시동생에게 물어물어 저에게 전화를 하였어요.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가구 좀 같이 보러 가자고 전화를 한 것인데 이번 기회야말로 동서와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이라고 형님 노릇을 할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를 만나는 그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서 때문에 상처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같이 가구 좀 고르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 가구 어때요? 저희 신혼집이랑 너무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무래도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형님이 옆에서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나야 좋지. 동서랑 이번 기회에 친해지기도 하고. 그 가구 너무 심플하니 예쁘다. 동서는 신혼집이랑 어울리는데? 아, 친해져요? 우리가? 그냥 뭐 행사 때나 모임 때 가끔 보는 거죠. 딱히 저희가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은 아니잖아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의아했거든요. 바보같이 그때는 맞받아칠 말이 생각도 안 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동선의 가구를 봐주는 내내 머릿속에서 사회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동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라며 물어본 말이었지만 돌아오는 동서의 대답은 또다시 제 길을 의심케 하는 말들 뿐이라 놀랐어요. 동서, 내가 좀 소심해서 그럴 순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아까 했던 말이 무슨 뜻이야?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 뭐 동서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싶어서. 행여나 내가 밖에서 만났다면 동서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건가? 아, 그 말? 뭐, 말 그대로죠. 제가 그냥 솔직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워낙 솔직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사실 저 같은 고학력 스펙을 가진 사람을 형님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형님은 그냥 물류센터 격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은 없어서. 그럼 그 말이 지금 본인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으니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러니 친해질 생각도 말아라 라고 한 말이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댁 가서는 잘 지내는 신용은 할게요. 그런데 막 친한 척은 말아주세요. 동서 이중인격이구나. 그런 성격인지 전혀 몰랐네. 난 또 동서가 가구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길래 동서지간에 우애 좀 다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 초장에 누르려고 부른 거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알아?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야. 네, 뭐,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 가구 골라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역시나 안목이 영 아니네요. 안목마저 좀 좋았다면 형님이랑 사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했겠지만 오늘 골라주신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역시나 했고요. 동서 이런 사람인 거 도련님도 알아? 이건 인성 문제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형님이 좀 고지식한 거죠. 원래 이렇게 전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아, 이렇게 까놓은 김에 얘기 하나 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 집 재산 다 탐낼 생각은 아니시죠? 형님한텐 너무 가분한 재산이잖아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전 이만 콜택시를 불러가지고요. 나중에 식장에서 봬요. 뭐 오늘 있었던 일, 뭐 알아서 알아들으셨길 바래요. 그럼 이만.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고 너무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사실 대놓고 더 따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동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네 집 재산 얘기를 들먹이며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겨우 중소기업 격리나 하는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였지만 차마 자존심이 상하고 괜한 분란만 될까 싶어 말을 아꼈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 보신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초를 치고 싶진 않았어요. 늘 사랑으로 챙겨주신 시어머니에게 근심을 드리고 싶진 않았고 그저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네 동서되는 사람이랑 가구 잘 보고 왔니? 어때? 성격도 좋고 너랑 아주 딱이지? 너도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무던하고 좋으니까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들들 있는 거 장가들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하다.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속 후련하시니까 더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한이 없다. 너도 동서 생겼으니까 혼자 대소사 짊어지지 말고 동서랑 같이 나눠가며 해라. 힘드니까. 에이,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살펴주시니까 저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 집을 이끌어갈 사람은 너야, 큰며느리.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대고 싶으면 기대도 된단다. 늘 좋으신 분께 저의 고충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동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싹부터 나랑 다른 인간이니 그냥 상종을 말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댁에 관례적인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모든 대소사를 저와 시어머니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 역시 따로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 마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절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제 전화를 받고 와서 저를 도와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 동서는 행사가 거의 시작되기 전 느지막이 시댁에 도착하여 시어머니에겐 착한 척 다정한 척을 하며 저에겐 따로 손톱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중의 얼굴을 보이며 행동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형님도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워낙 일도 바쁘고 직감도 팀장이다 보니까. 에이, 됐다.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큰애가 혼자 많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거들어 주렴. 네, 그래야죠. 어머님은 거실 가셔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나머지 형님이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까 그네 혼자 고생 안 해도 돼서 참 좋다. 뭐 상차림이야 너희들이 무조건 준비해라는 아니지만 부엌이 복닥복닥하니 참 보기 좋아. 그네야, 둘째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릇이며 음식 놓는 거 하나하나 잘 알려줘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은걸요?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제가 형님 옆에서 열심히 조수노릇 할 거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거실에 내보낸 뒤 동서는 또다시 저에게만 본색을 드러냈어요. 인간이 왜 이럴까 싶고 살다 이런 인간은 또 처음 겪어봤기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뿐이었죠. 화도 났지만 애써 침착해야 했어요. 나이도 제가 훨씬 많고 이런 인격장애 인간을 취급해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건 그저 상처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주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형님이군요. 설마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거들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일반 물류센터 다니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직위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해하시죠?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한테 이유를 설명해? 동서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마. 어차피 동서도 나랑 말 섞고 싶지 않아 하고 나 역시 그런 동서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저에 대한 자격지심 아니고요. 형님 되는 자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매일 생각했는데 하필 저와 격이 너무 안 맞는 분이라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이중인격 인간이 내 동서 자리로 들어왔다는 게 참 한탄스럽네. 그저 할 말이라곤 본인의 고스펙 내세워서 앞사람 깔아뭉개는 그런 동서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이젠 좀 솔직해 보세요. 장남이라고 혹시 이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저 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겨우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사람 잘못 봤어. 스펙만 좋지 얼마나 없이 자랐길래 돈에 환장을 해? 뭐예요? 속물 아닌 척 하기는. 내가 형님 같은 사람 엄청 많이 봤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거. 정신 차려.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 해대는 꼴이라니. 동서의 이런 속물근성 진짜 대단하다. 말이 다 안 나오네. 제가 이렇게 단칼에 말을 자르자 동서는 아주 어이없어 하였고 그나마 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이 나고 동서네가 돌아간 뒤 마음이 많이 속상해 혼자 부엌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언제나 다정하고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며 물어오시더라고요. 차마 며느리가 둘이라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답지 않게 무슨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런 거니? 말을 해봐.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야말로 너무 좋아요. 혹시 네 동서 때문에 그러냐? 걔가 너 속상하게 하든? 뭐 나야 네가 시실콜콜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거나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알겠지? 내가 뭐 힘이 돼주지 못할지라도
들어는 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도 제가 동서 때문에 심란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언제나 저의 편에 서서 생각해주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기분이 나름 많이 풀렸어요. 엄마가 없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친정엄마 그 이상이었거든요.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더 입이 안 떨어졌고 그냥 나 혼자 삭히자라는 마음으로 미련하게 시간이 흘렀어요. 중간중간 동서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그저 웃으며 지내온 날들이었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1년에 한 번 시대의 김장날이 되었는데 늘 하던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과 장을 보고 김장 준비를 하였어요. 아유,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매년 이렇게 김장을 도와주냐, 힘들게.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난 그냥 내가 담근 김치 사람들이 하도 잘 먹어주니까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너 힘드니까 진짜 쉬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 하루 푹 쉬어. 에이, 저 어머님 도와주는 게 제 낙이라니깐요. 그리고 김장날 수육도 먹고 굴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힘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해주세요. 너를 어떻게 안 이뻐 하겠냐.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말도 이쁘게 하고 이 늙은 시엠이 말동무도 해주고 고맙다. 어머님은 김장 때마다 한사코 거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런 게 정이지 싶어 매년 김장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 있을 무렵 시동생과 동서가 방문을 해서 김장김치를 가져가려고 큰 통 몇 개를 가져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 시동생은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에게 좀 거들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동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애써 굳이 김장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며 그저 쉬라고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은 애들 왔니? 여기 통 두거라. 김장김치 가져가서 김치냉장고에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으면 맛있을 거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지금 먹고 있는 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손맛 좀 배워야겠어요. 어쩜 그리 손맛이 좋으실까? 그러지 말고 엄마 좀 거들어줘, 자기야. 뭐 요리도 배우고 싶어 했잖아. 형수님도 힘드시니까 같이 거들면 되겠다. 내가? 나 이런 거 못하잖아. 그냥 나중에 어머님한테 와서 레시피만 가져가지 뭐. 어머님, 그래도 되죠? 전 워낙 똥손이라. 그래, 그냥 들어가서 쉬어. 얘 큰애야, 너도 그냥 쉬어라. 한사코 쉬어도 된다는데 꼭 이런다니까. 너도 들어가. 아니에요.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 이제 찹쌀풀 넣어야 하죠? 제가 주방 가서 가지고 올게요. 하고 계세요? 한사코 쉬라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서가 얄밉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념거리를 찾아 주방으로 갈 무렵 동서가 따라 들어오면서 역시나 속을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절 깔아뭉개려고 하는 인간 같았고 어쩜 그리 적대적이고 무례한지 참 살다 살다 그런 인간 종족은 처음 봤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죠. 어머님 옆에서 살랑살랑 비위 맞추면서 아주 갖은 예쁨 다 받으니까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단수란 말이야. 뭐야? 동서,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여?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매번 적대적으로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지?
형님한테 계속 본인의 위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쉬라고 하셨어도 김장 같은 건 형님이 혼자 해도 될 일인 거 아시죠? 전 고스펙이고 형님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오늘 굴보쌈이랑 김장김치 같이 들고 갈 거니까 잘 싸주기나 하세요. 그리고 이딴 일은 양심상 형님이 다 해야죠. 어머님이 아무리 쉬라고 하셔도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굳은 일은 알아서 딱딱 해야지. 본인이 도와주는 것 마냥 하면 되겠어요? 웃겨 진짜.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반격을 하려고 할 때 주방에 뭘 좀 가지러 오셨다가 저희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동서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처음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과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극대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자 동서 또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께 애써 변명을 하였지만 어머님한테 통할 리는 만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며 동서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역시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여태까지 너네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앞에서는 상냥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인데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내 집에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형님이 계속 어머님 도와드리면서 저보곤 하는 것도 없냐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설마하니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요? 어머님도 참. 노용 푸세요. 오해 푸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진실성이 없어서 되겠어? 제가 아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형님이 늦게 와서 뭘 도와주냐고 화내셨잖아요. 형님도 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뭐야?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진짜 최악이구나.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 너란 인간.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 시엠일 몰라보고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겼지.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네가 한 행동 책임져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네 형님을 업신여기니 말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동서면전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대야를 던지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셨는데 그건 바로 제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죠. 제 정체를 밝히자 동서는 설마 그럴 일이 없다며 바로 뒤집어지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저 역시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황당했는지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성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네 형님 부친이 뭐하는 사람인 줄이나 알고 너 까부는 거야? 네가 그렇게 스펙 따지니 내가 말해줘야겠다. 너네 형님네 부친 네가 다니는 대행사인가 뭔지 하는 곳에 임원이야. 그거 알아? 혹시 김만철이라고 들어봤나 몰라? 그 대행사 창업주랑 거의 동고동락하며 지금 회사를 키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네? 이사님이 형님네 아버지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근데 형님은 중소기업에서 고작 말단선이나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형님,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제가 다니는 곳을 알았을 텐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임원인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아니, 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짜 맞아요? 아버지랑 나랑은 별개니까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했을까? 근데 동서 꼴을 보아하니 말을 해야겠네. 겨우 회사 팀장 주제에 이사 딸이랑 눈 똑바로 마주치고 말할 짬이나 돼? 나도 동서한테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줄게. 두고 봐.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애써 참고 참았는데 이제 다 아시는 마당에 나도 동서한테 당한 스트레스 그대로 갚아줘야지. 고얀 것 가춘이라고. 썩 나가. 이제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둘째가 너랑 끝까지 산다고 하면 걔도 안 볼 거니까. 아니, 어머님, 형님, 다 오해예요. 제가 요새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참 변명도 가지가지다. 어디서 우울증을 노네? 내가 너 때문에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내뱉나 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내쫓았고 그렇게 시동생까지 쫓겨났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동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며 싹싹 빌었지만 동서가 다니는 회사 이사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빈 것 같은 찜찜함에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 또한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며 절대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형님, 오해는 푸셔야죠. 전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너무 죄송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해 풀고 사이좋은 동서지간 해봐요. 아무래도 알아가는 과정에 작은 해프닝이잖아요. 해프닝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우리 아빠 딸이 아니었어도 나한테 사과했을까? 웃기지 마. 이 속물 같은 것. 동서는 사회생활에서도 제일 만나면 안 될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도 다신 볼 일 없으시다고 하니까. 여기 올 일도 없을 거야. 아, 참 아마 인사발령도 떨어질걸?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해버렸거든. 당할 수만은 없어서. 형님, 그건 반칙이죠. 왜 우리 둘 사이 일을 어머님이랑 이사님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긴.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맞는 게 되고 그리고 너 그렇게 능력 있으니까 그 회사 잘려도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아서 잘해봐. 네 고스펙으로 어딜 못 가겠니?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인간 대접해준 내가 바보지.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여 동서는 지방 사무실로 자천이 됐지만 거의 그건 그만두라는 말이었기에 동서는 그 좋은 회사 울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회사 내에서도 학벌 가지고 직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오히려 자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동서의 교활함이 세세하게 적혔다고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엄청 줄줄 새는 바가지였던 것이에요. 이 게시판 얘기를 들으니 참 인간이 왜 그러냐는 말밖에 안 나왔고 웃겼어요. 내가 이 회사 왜 나가야 해? 내가 왜? 나 여기 팀장이야. 감히 나를 내쫓아? 나 같은 인재를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고? 당신 팔자 당신이 꼰 거지. 미국 유학 몇 년 다녀온 걸로 엄청 뻐기더니 꼴 좋다. 다신 이 회사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요. 나 여기 팀장이야. 너 인사평가 빵 좀 맞고 싶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디서 말단 직원이 나한테 함부로 해? 정신 못 차렸나 본데? 당신 자천이야. 아니지, 이건 나가라는 말이지. 어떻게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일하겠어? 잘해봐, 안녕.
회사에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에 내려진 자천이지만 사실상 나가라고 권유한 것이고 동서는 그렇게 잡아든 회사도 잃고 시어머니 사랑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사랑보다 재산이 탐나서 알랑방귀 끼어댔겠지만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흘렀나? 동서네와는 거의 손절하다시피 하였고 2년 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저런 여자와 살고 싶지 않다면서 서방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도 대단하신 게 서방님이 이혼을 하고 오자 그제야 서방님도 이 집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품어주는 너 자체도 엄마가 많이 실망했는데 이제야 네가 정신이 든 모양이니 앞으로 편하게 이 집 드나들도록 해. 그 여자애랑은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난 없이 살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인간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도 엄마 성격 잘 알지? 그래도 너도 귀중한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할게. 그 아이와 이혼은 잘한 일이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엔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잘 이끌고 가보려고 했지만 점점 인간성이 나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참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괜히 형수님한테 상처만 드린 것 같아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서방님도 뭐 그런 걸 아시고 결혼한 건가요? 그래도 이제라도 안정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죠. 전 괜찮아요. 우리가 더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자. 그 나이가 마음고생 많았어. 그리고 둘째 너도 나랑 네 전와이프 사이에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요.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여자랑 2년이나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동서는 결국 좋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시동생에게 이혼까지 당했어요.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결혼 후 재산을 일조한 금액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재산은 어머니 명의였기 때문에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 듣기론 지금은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계약직으로 그나마 버티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동서는 성격과 인간성 하나로 모든 걸 다 잃은 셈이에요. 집안 형편도 그저 그랬던 동서였기 때문에 이혼녀의 작은 출판사를 다니는 동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였죠. 애초에 제 길을 누르고 자존감을 챙기려다 모든 걸 다 잃고 새가 된 동서가 되었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번에 동서를 내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전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어머님과 친정엄마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더욱 애틋해졌달까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좋을 정도로 저희 고부 사이는 매우 특별하답니다. 저희 경험담을 한번 써보았는데 막상 그 일을 떠올리려고 하니 또다시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이 글을 마치고 어머님과 데이트나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삼복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 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이리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아,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적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싸워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 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나 황당한 일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 나름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 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곧 은퇴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소식에 더욱 반갑게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잖아? 내가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말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집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특히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기준이 좀 높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 의견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잘 대답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나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연애할 때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네. 주원 씨,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소개를 해줬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래서 내가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원 씨 부모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봤었는데 나는 2년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안 봤었잖아. 저번에 명절 때라도 한 번 인사를 드려볼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주원 씨가 자기 부모님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하시길래 나도 준비 잘하고 있어. 선물도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소미 씨가 알아서 척척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가 좀 유난이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을 해도 소미 씨랑 하지 누구랑 하겠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말해준 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는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주원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나 봐. 그렇지? 어머님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보여 보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만약에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시부모를 뵙기도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느니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느니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저에게 경고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시부모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곳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건 시모의 호구조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원 씨랑 만나고 있는 강솜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전통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울리는 전통주도 같이 들어있으니 나중에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찾아뵈려 했는데 주원 씨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인사인데 과자 쪼가리를 준비했니? 허참. 뭐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도 많았는데 주원이가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했니? 안 그래도 주원이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다.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주원이랑 2년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주원이 입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 아버님께서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되도록이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고 가끔씩 강의 같은 거 나가시고 계세요. 예전에 취미로 배우셨던 걸로 실버 강의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주원 씨도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만난 걸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고는 말하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할 예정이니? 지금이야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긴 하니? 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이 낳더라도 아이 봐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를 낳거들랑 나중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낳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애 낳으면 복직은 바로 할 거니? 그래도 아이는 1년은 엄마가 키워야 할 텐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회사니.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소민의 회사도 얼마나 탄탄한데? 소민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너무 내 기준을 높여놓은 거 아니야? 소미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밥 먹고 근처에 디저트 맛있는 곳 있다고 하거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 너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보니? 아니다 싶으면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는 거 모르니? 소미 씨라고 했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껏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주원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 결혼을 할 때도 난 하나부터 10까지 다 신경 쓸 거고, 이게 불편하면 사실 난 주원이 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연애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으마. 첫 만남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식사 내내 시모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모든 걸 물어보셨고 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시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시모의 눈치만 볼 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서 불편했던 식사가 끝이 나고 준비한 디저트 카페는 가보지도 못한 채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시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아니, 소미야. 우리 결혼하는 거 너랑 나 둘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평생 나랑 사는 건 넌데 어떻게 너한테 간섭할 수 있겠어. 그냥 단지 우리는 결혼식도 필요하고 장인 장모님 상견례도 하려면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보여서 그냥 화목하게 결혼식만 올리면 되니까 잘 보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아니, 나는 왜 설득을 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너무 겁이 나. 주변에서도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엄마가 인생 전부를 나한테 걸어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은 엄마가 평생 자식들한테 헌신하셨거든.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거셨어. 그래서 그러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엄마가 그만큼 곁에서 지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생기신 거고. 엄마가 계획한 대로 대학이며 직장이며 다 들어갔으니까 결혼까지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계셔. 그렇지만 난 엄마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소미 너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결혼 꼭 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자식들 귀하게 키웠고, 다들 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커주길 바라는 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환영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첫 만남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 그 다음에도 전혀 결혼에 대한 말은 꺼내시지도 않고 계시고. 엄마가 나를 유독 아끼시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이잖아. 개혼이라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때까지 내가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모두가 환영하고 행복해하는 결혼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 해결해 볼게. 처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고 마치 자식들의 인생을 계획하듯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머님이 계획한 대로 자랐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기셨고 결혼 또한 자신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것만 같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시모께서도 웬일인지 한 번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역시나 판을 엎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례하게 저희 부모님을 대하셨죠. 사돈께서 얼마나 양서방을 귀하게 키웠는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멀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들던지요. 사돈께서도 장가 보내시기 아쉬우시겠다 싶었네요. 우리 애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잘 알려주세요. 사실 뭐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솔직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면 지금부터 줄줄이 선봤을 거예요. 요즘은 신부 수업도 받고서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미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하느라고 집안 살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시집 보내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셔야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길이지요. 그래도 사돈, 저희 솜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희 살던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저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집안 살림만 하던 지인들도 많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소미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평생을 귀하게 자라서요. 집안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그 덕에 대기업도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곁에서 살림만 해주겠다는 능력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저 선자리 안 들어오고요. 저도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요.
청소며 빨래는 기본이고 제가 음식까지 잘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소미 씨한테 해준 떡볶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간은 아주 요리사처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쟤한테 요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결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러려거들랑 결혼해 당초 접어. 별 탈 없이 끝날 것만 같았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귀하게 컸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하셨죠. 더군다나 남편이 저에게 떡볶이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통곡하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로써 시모가 일부러 상견례에 참석해 결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처음에는 수월하게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결혼식 끝나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을 꺼냈어요. 자신 또한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며 몇 줄을 부탁했고 저와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댁과의 사이를 어느 정도 풀고서 결혼을 시작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아직 어머님께서는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결혼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혼식장 날짜는 안 잡았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냥 강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도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좋아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아직 소미 씨에 대해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변에서도 그냥 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좋은 사람만 만났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가 헛생각을 하셔서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미루면 엄마는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실걸? 그럴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주원 씨잖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더 끝까지 반대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엄마가 포기를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서로한테 확신도 없는데 자기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고 더 괘씸하다 생각하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만 생각하자. 엄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경. 그냥 엄마 기준만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거잖아.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미루게 되면 시모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결혼은 강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식장을 잡고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2달이 채 안 남았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전보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평일에는 내내 야근의 주말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 못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어차피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따로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몇 주를 얼굴도 못 보고 통화를 해도 10분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원 씨 오늘도 바빠? 요즘 매일 야근하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주원 씨랑 신혼집 들어갈 물건들 고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알아서 골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집이면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일이 바빠도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이고 입주도 해야 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소미 씨. 소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밀린 일들 다 마무리해야 돼. 여기는 결혼한다고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결혼식 때문인데 그렇게 칭얼거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은 소미 씨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봐도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다툴 테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소미 씨가 알아서 다 선택해. 알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구랑 가전이랑 정말 하나도 같이 안 보고 나보고만 선택하라고? 우리 입주도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원 씨 요즘 이상하네. 요새 전화도 잘 안 되고 만나는 날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전부터 시간 다 끌어다가 써서 바쁜 거잖아. 소미 씨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밀린 일 해야 할 생각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픈데 소미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매일 볼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칭얼대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가한데 시간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일을 잔뜩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하단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은 남편이 좀 한가해질 때쯤 고르기로 하고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1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신혼집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가구며 가전이며 하나도 고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 저 혼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 지낼 수 없다면 결혼식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남편이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식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미 씨,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다른 여자랑 오늘 상견례해.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너랑 사는 레벨부터가 다르잖아. 겨우 회사 직원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랑 결혼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주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만났길래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원 씨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신혼집에도 짐 하나 안 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청첩장도 지금은 가까운 지인한테만 보낸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은 파혼해도 별 탈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자 길 가자. 엄마가 나 정도면 부인 덕 충분히 보고 산대. 이번에 만난 여자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엄마도 좋아하셔. 생각해보니까 나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더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뭔 헛소리야. 내가 미루자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네 실체 알고서도 결혼한다냐? 너희 집 그 시꺼먼 속내 알고서도 결혼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상견례라고 했지. 그래, 결혼하지 말자. 대신 나 부탁이 있어. 그 여자한테 내 이름 한번 거론해 볼래? 사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남편은 야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었고, 그 중에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빠르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저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신입 선생으로 왔던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엄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신입 교사로 취임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신입이라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했는데 엄마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스승의 날 때 저희 집까지 와서 챙겨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여자와 안면을 텄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상견례를 한다면서 연락이 온 남편에게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서는 여자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엄마에게 남편의 지금까지 행각을 모두 밝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밝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 동네에서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인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분의 친척이었던 여자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발 한 번만 해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니?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결혼할 사람 있었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서 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제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오해라고 해명만 좀 해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왜요? 아주머니 웃기시네요? 저랑 결혼하면 아줌마 아들 고생한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엄마이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아놓고 옆에서 여자들 소개해주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은 애는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다 인과응보예요. 어디서 부탁을 하세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 뿐이지 정말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워낙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도 좀 흔들렸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너한테 돌아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잖니.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어머님께 부탁해서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뻔뻔하시네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신 아들도 똑같이 당신 아들일 뿐이지. 그래도 그 뻔뻔한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값은 하셔야죠. 지금 아줌마가 겪고 있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들도 앞으로 청구될 거 만만치 않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뻔뻔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딴 무례한 부탁도 하지 마세요. 지역 유지의 친척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났고 시모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남편에게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돈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자랑을 했던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네 집안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견례까지 갔던 여자분께서도 연락이 와서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빨리 저와 헤어져야 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했던 시모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아들 자식 직장도 잃은 채 시골로 향하였고 예비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곤 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까봐 옆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된 사람들만 곁에 있으시길 기원할게요.